그 나라 대사관 직원에서 외교관처럼 활동하는 국가정보요원을 흔히 말하는 화이트 요원이라 얘기를 하고, 그 나라의 선교사나 학생이나 기업인처럼 해서 몰래 활동하는 걸 블랙 요원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고 하게 되면, 외교관을 가는 사람은 신분이 안정적이, 내가 정보 활동, 어떤 활동을 하든 걸리면 추방당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다시 오면 돼요. 아무런 위협이 없어요. 근데 블랙 요원은 잡히면 들어가죠.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정보요원인 게 걸려서 우리나라 국익에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정보요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블랙 요원은 신분이 안정적이지가 않죠. 주요한 기본 임무가 있어요. 평상시에 경제 관련된 주요한 정보 수집하거나 기본적인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블랙 요원은 특정한 목적에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죠. 중국에 북한 관련 어떤 고위직 인사가 가니까 어떤 행동하는지 그거 조사해와, 블랙 신분으로 가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하나, 블랙 요원들은요, 일반적으로 가는 것 중에 우리나라 외교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 신분으로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블랙 요원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이제 블랙 요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요원으로서 가는 블랙 요원이 있고, 또 정보 요원이 아니라 정보 요원으로서 계약한 에이전트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요원이라고 말하는 건 정보관 관련된 부분은 국가정보 요원으로서 나온 사람만 정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랙 요원으로 되는 방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파견 나가면 되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파견 나가면 되는데, 아니 조직이 가거나 아주 위험한 업무일 때 대부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샘물교회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갔고 유언자까지 쓰고 갔죠.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블랙 요원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죠. 잘 알려진 사건 중에서 뭔가 공작에서 나온 활동 같은 경우에도 블랙 요원이 진짜 그 나라에 가서 북한이 핵을 어디까지 개발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아왔죠. 또 거기 나온 것도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북한을 침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핵에 관련된 개발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그 핵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중에 해외에 있는 과학자, 우리나라 동포를 찾은 거예요. 근데 마침 중국에 있는 동포 중에서 핵 관련된 물질에 대한 연구가 유명한 분이 있고, 그 사람이 평양에 간 기록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핵 개발 때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포섭하는 데는 대부분 블랙 요원이 많이 활동을 했었겠죠. 블랙 요원이야말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화이트 요원처럼 걸렸을 때 추방돼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블랙 요원은 잡혀서 때로는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심하면 그 나라에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썩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 요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퍼져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 업무 자체가 흔히 말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 블랙 요원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은 전 세계 방첩이 1위예요. 완벽하게 방첩이 되어 있습니다. 걸리기 쉬워요. 또 하나, 이유 둘은 우리나라 최고의 동맹이죠. 거기서 어설프게 활동하다 걸리면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조직성 때문에 블랙 요원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는데, 블랙 요원 중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